단 한 끼의 저녁 식사가 밤새도록 우리 혈당을 들쑤셔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저녁에 어떤 한 그릇을 선택하느냐, 그 국 한 그릇에 달린 문제인 거죠. 만약 늘 드시던 흰쌀밥 대신 따뜻한 미역두부국 한 그릇으로 바꿔 드시기만 해도 LDL 수치는 약 10% 가까이 뚝 떨어지고 식후 혈당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며 밤잠은 10시간 이상 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은 마치 청소부처럼 우리 몸속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두부는 가볍고 순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세포가 인슐린에 훨씬 더 잘 반응하도록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밤새도록 심장과 혈당이 편안하게 유지되고 그제야 비로소 온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던 저녁 6시 이후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황금 저녁 식단 5가지, 바로 그 특별한 국 한 그릇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이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과와 노인의학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진료하며 한 가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좀처럼 말해주지 않는 우리 건강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이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몸의 깊숙한 뿌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백이 해결책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녁 한 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단이 바로 내일 아침에 마주할 혈당 수치와 우리의 소중한 혈관 나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평생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을 6시 이후에는 절대 안 먹어요. 살찌고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진료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는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할머니는 10년째 당뇨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녁을 간단히 하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거의 매일 5시 반 전에 식사를 마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마다 갈증이 심하고 아침에 혈당을 재면 늘 150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이 저녁 식사 이후 오랫동안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면 간은 스스로 저장된 당을 꺼내 피 속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혈당이 오히려 급상승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즉, 저녁을 일찍 먹는다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흰쌀밥만 줄이면 혈당은 괜찮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겉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셨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은 매 끼니 밥을 반 공기 이하로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은 늘 180 이상이었죠. 저는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밥은 줄였지만 반찬에는 간장조림, 달콤한 양념이 가득했고 믹스커피 2잔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모두 숨은 당분이 되어 혈당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밥을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간에서 저장된 당을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나 새벽에 혈당이 다시 치솟는 것이죠. 핵심은 장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회복시키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혹사당한 몸과 세포가 쉬고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많은 분들이 저녁을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숙면을 돕는 황금의 시간대입니다. 제대로 먹기만 하면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천에 사시는 75세 윤 어르신의 변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 어르신은 오랫동안 저녁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말을 믿고 수년 동안 저녁은 오이 몇 조각이나 미음 한 그릇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운이 없고 다리가 붓고 밤에는 자주 깨셨죠. 저는 어르신께 저녁을 굶지 말고 6시 이후에 따뜻한 미역두부국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뚝 떨어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얼굴빛도 훨씬 부드럽고 생기가 돌았죠. 윤 어르신은 이제는 저녁이 두렵지 않아요. 몸이 편안하게 잠드는 걸 느껴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녁 식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녁은 혈관이 숨쉬고 인슐린이 안정을 찾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녁을 잘못 먹으면 몸은 바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튀김이나 기름진 반찬을 8시 이후에 먹으면 그 순간 혈관이 심한 자극을 받습니다.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그 결과 밤에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는 휴식을 취하지 못해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화장실에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늦은 시간, 흰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 바로 이 세 가지가 혈당의 리듬을 깨트리고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저녁을 굶는 것도 무심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 우리 혈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녁 6시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가벼운 채소국 한 그릇이 약보다 훨씬 나은 회복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녹슨 수도관과 같습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 피로, 잘못된 음식들이 혈관벽에 조금씩 찌꺼기를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기름과 설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안쪽 벽이 더 끈적해지고 결국 피가 흐를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몸은 쉬지 못한 채 밤새도록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저녁 한 끼는 그 수도관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채소국과 단백질이 혈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밤새 몸이 스스로 정화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저녁 한 끼는 혈관의 휴식 시간표를 되돌려줍니다. 약보다 강력한 회복은 한 숟가락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황금 저녁국 5가지입니다. 모두 한국인의 식탁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전통 음식이지만 현대의학적으로도 혈당 안정과 숙면에 큰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식단입니다. 이 5가지 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인슐린을 안정시키며 밤새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한 그릇의 국에는 180kcal 이하의 에너지, 15g 미만의 탄수화물, 그리고 8g 이상의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140mg/dl를 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110 이하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대한당뇨학회 KDA 2024년 자료와 메이오 클리닉 펑 박사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저탄수 고섬유 발효 식단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숙면을 촉진하며 혈관 염증을 20% 이상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저녁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그릇만 기억하셔도 혈당과 혈관, 그리고 잠의 질이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황금 저녁국은 바로 미역두부국입니다. 이 국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건강 음식이지만 최근 서양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 8g, 부드러운 두부 100g, 익지 않은 김치 30g, 그리고 참기름 3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그릇에는 약 180kcal의 열량과 14g의 탄수화물, 9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속이 아주 편안합니다. 미역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이고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약 10% 줄여줍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약 20%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메이오 클리닉과 버노드 박사의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국을 저녁 식사로 바꾼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복부의 더부룩함이 줄고 밤에 뒤척임 없이 숙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저녁 혈당은 식후 130에서 140mg/dl 수준에서 안정되고 아침 혈당도 평균 1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의 한 7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미역두부국을 나무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으니 배는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이처럼 단순한 한 그릇이지만 혈관을 청소하고 인슐린을 쉬게 만드는 저녁 한 끼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황금 저녁국은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이 국은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연세 드신 분들이 소화에 부담 없이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시금치 150g, 들깨가루 1.5스푼, 다진 마늘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그릇에는 약 170kcal의 열량, 12g의 탄수화물, 그리고 10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관 염증을 줄이며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 가바 호르몬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하버드 수면연구소와 요가 포 다이아비티스의 연구에서도 마그네슘과 오메가3 섭취가 30분 이내 숙면 호르몬을 높여 수면 시간을 1에서 2시간 늘려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할머니는 8주 동안 저녁마다 이 시금치 들깨탕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HbA1c 수치가 8.1에서 6.7로 내려갔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시금치 들깨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최고의 저녁 한 그릇입니다. 미리 3그릇 정도 만들어 냉장고에 두었다가 매일 저녁 전자레인지로 1분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도 혈당과 수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황금 저녁국은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국이지만 제대로 끓이면 혈당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완벽한 회복식이 됩니다. 재료는 표고버섯 70g, 저염 된장 1스푼, 대파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그릇에는 160kcal 정도의 열량과 13g의 탄수화물, 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약 15% 낮추고 당화혈색소 HbA1c를 0.4%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대한당뇨학회 KDA 2024년 임상 데이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버섯에 들어있는 천연 폴리페놀은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주에 사시는 69세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평소 저녁에는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를 대신하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 혈당이 15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표고버섯 된장국을 권해드리며 저염으로 끓이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단백질과 요오드를 보충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아침 혈당이 112까지 내려갔고 중성지방 수치도 180에서 150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하고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표고버섯 된장국은 단순한 된장국이 아니라 혈관을 씻고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녁 회복식입니다. 끓일 때는 국물이 너무 짜지 않게 하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황금 저녁국은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맛이 깔끔합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150g, 익지 않은 김치 30g, 참기름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그릇에는 약 165kcal의 열량과 11g의 탄수화물, 그리고 무려 11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김치에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밤사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과 간이 함께 쉬게 되고 혈당이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반오드 박사와 대한당뇨학회의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에 발효 채소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수면 중 혈당 변동폭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6세 남 어르신께 이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늘 저녁에 기름진 반찬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브로콜리 김치탕으로 바꾼 뒤 2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아침 혈당이 118에서 104로 떨어졌습니다. 아, 간단한데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운 뒤 김치와 함께 끓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익히면 됩니다. 기름을 따로 넣지 않아도 김치의 풍미가 깊고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향이 완성됩니다. 이 한 그릇이면 밤새 혈당이 흔들리지 않고 장과 간이 동시에 회복되는 최고의 저녁 약국이 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저녁국은 여름철에 특히 좋은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때 속을 시원하게 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완벽한 저녁 식사입니다. 재료는 오이 200g, 두부 60g, 미역 3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그릇에는 140kcal 정도의 열량과 10g의 탄수화물, 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오이의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속 열을 내려주고 가벼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전문의 펑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수분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된 식사를 한 그룹은 아침 혈당이 평균 110mg/dL 이하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에 사시는 73세 최할머니는 여름마다 더위와 붓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이 냉국과 두부를 저녁 식사로 권해드리면서 미역을 약간 넣고 식초 몇 방울로 새콤하게 만들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밤에 다리가 붓지 않고 새벽에 깨지 않아요. 아침 혈당이 108이 나왔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이에 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붓기를 줄여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밤새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시켜줍니다. 게다가 미역이 들어가면 미네랄과 요오드가 보충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와 두부,
미역을 섞은 뒤 냉장고에 30분 정도 차게 식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국물에 얼음을 한두 개 띄워 드시면 더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그릇이지만 혈당을 안정시키고 부기를 없애며 숙면을 도와주는 최고의 여름 저녁 해독국이 됩니다. 이 5가지 황금 저녁국은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식사인 저녁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드시던 흰쌀밥 한 공기 대신 이 황금국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국은 약 150에서 180kcal 정도로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훨씬 낮지만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밥 대신 국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물 안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소화를 천천히 돕기 때문에 혈당이 부드럽게 오르고 내려가며 밤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빼면 허전하지만 국을 중심으로 바꾸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밥 대신 미역두부국이나 시금치 들깨탕을 드신 후 포만감은 충분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아침 혈당이 20에서 30mg 데시리터 낮아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녁 식탁의 중심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한국인의 전통 반찬, 즉 밴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을 중심으로 식사하더라도 익숙한 구성은 그대로 두어야 장기적으로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물 무침, 생선구이, 김치 같은 기본 반찬은 그대로 드세요. 이 3가지를 더해도 약 15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국 중심 식단과 완벽히 균형을 이룹니다. 나물 무침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해주고 생선구이는 오메가3노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김치는 천연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은 줄이지 말고 구성만 바꾸십시오. 익숙한 반찬이 있어야 식습관이 오래갑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의 76세 윤 어르신은 흰쌀밥을 줄이고 황금국 한 그릇과 함께 생선구이, 김치를 유지한 결과 3개월 후 아침 혈당이 132에서 108mg 데시리터로 내려갔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반찬은 그대로, 밥만 살짝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 식사 후에도 약간의 허기가 느껴진다면 현미 반 공기 정도 약 100kcal를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흰쌀보다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위를 오래 채워주어 밤늦게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며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는 반드시 무가당 보리차를 권해드립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원만하게 하고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한 끼 전체 탄수화물 양이 40g 이하로 유지되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마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 13시간의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특별히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올바른 저녁 한 끼만으로 혈당은 안정되고 체지방이 서서히 줄어드는 건강한 회복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입니다. 대한당뇨학회 KDA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고식이섬유 식단은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35% 이상 완화시키고 밤 시간대 혈당 변동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저녁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를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 포만감이 오래가고 새벽 3시경 혈당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김치, 된장, 미역국 등 발효식품과 해조류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장의 염증을 줄이고 장매축을 안정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펑 박사와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진 그룹이 평균 1.5시간 더 깊게 잠들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마그네슘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 두뇌를 진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천연 조합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회복 신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공복, 즉 간헐적 단식, 인터미턴트 패스팅의 효과입니다. 저녁 식사를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쯤 첫 식사를 하면 약 13시간의 자연 단식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세포는 저장된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지방연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대사 회복 상태가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펑 박사의 연구에서도 저녁 일찍 식사한 그룹은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25% 향상되고 3개월 만에 복부 지방이 4에서 5%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사시는 78세 박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 저녁 식단 원칙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황금국 한 그릇과 나물, 생선구이, 김치로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체중이 5kg 줄었고 당화혈색소 HbA1c는 7.8에서 6.2로 개선되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08mg/dl로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밤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굶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 리듬을 되찾는 자연 단식의 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 작은 실천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탄수화물보다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국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가락, 두부나 나물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밥을 조금 드세요. 둘째, 흰쌀밥의 양은 줄이되 반찬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김치를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고 식후 혈당도 안정됩니다. 셋째, 식사 속도를 늦추고 저녁은 7시 30분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분비가 균형을 이루고 밤에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국 한 그릇의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과 혈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80이든 우리의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혈관도 다시 맑아질 수 있고 뒤척이던 밤도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식탁을 바꾼 순간 수십 년 묵은 병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적을요. 병은 우리의 의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단지 한 그릇의 국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60세, 새로운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사는 도시 이름과 오늘 저녁에 드시고 싶은 국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서로를 응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내과 및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일반적인 건강 회복 원칙을 말씀드리지만 모든 식단과 생활 습관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과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관리법이며 약물 조절이나 치료 계획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의학적 판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청자의 선택과 실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